앞에 그거 할 거야. 그냥 계산하고 또 등차수열 가봅시다. 자, 등차수열은 뭐가 일정한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AN에서 AN-1번째를 뺀 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괜찮을까? 그래서 n이 어떤 수든 상관없어. 그거 한 개 차이는 무조건 똑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등차 수열인 거야. 근데 얘를 표현할 때 그냥 일반 항이라고 불러서 그냥 숫자로만 n번째 항이 어떠한 수인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정했냐면 첫째 항에다가 자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n번째 항이거잖아. AN이면 그러면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될까? 그렇지, n-1번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등차 수열인 거야. 근데 우리 아직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 등차 수열은 결국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랑 뭐만 찾으면 된다? 첫째 항이랑 공차 D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문제가 다 풀릴 거야.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조금 더 나는 응용해서 바로 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첫째 항 없이 찾는 것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 나와 있는 항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풀기 편할 거거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문제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특징이 있었어. 이 등차 수열은 차이가 계속 일정하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한 식이 있었는데 그 표현한 식을 우리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어. 뭐 외울 건 아니고 당연한 얘기인 거야. 어떠한 세 개의 수가 있어. A, B, C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있어. 근데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차이가 전부 다 얼마로 일정하다? D로 일정하다라는 거겠지. 괜찮을까? 그러면 얘는 B 빼기 A도 D일 거고 C 빼기 B도 D일 거니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B의 2배가 뭐 A 더하기 C랑 같다.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하는 게 등차 중항이야. 맞지 않을까?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게 끝이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 등차 수열 형태가 이렇게 구성되니까 우리는 그냥 첫째 항만 공차만 찾으면 될 거고 당연히 n은 횟수를 넣는 거니까 자연수만 넣겠지. 이렇게 되는 게 됐어. 그러면 이거 활용해가지고 뭐까지 할 거냐면 얘들의 합 SN이라고 부르는 등차 수열의 합. 이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우스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SN은 2분의 자 n 할 건데 이 n이 의미하는 걸 잘 기억해야 돼. 뭐냐면 항의 개수야. 괜찮을까? 헷갈리지 마. 그냥 n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얘가 의미하는 게 항의 개수라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을까? 거기다가 곱하기 뭐 첫째 항 내가 더 할 거에 첫째 항과 그 다음 마지막 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되겠어. 그래서 결국 이건데 사실 얘라고 부르는 게 A1부터 A2 해서 쭉 해서 AN까지 더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바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도 나온다라는 거지. SN을 알려줬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 그거 있었죠. 그렇지? 그러면 AN은 어떻게 구했었어? AN은 뭐에서 뭐 빼는 거? SN에서 뭐 뺀 거? SN-1 뺀 거. 이렇게 성립한다고 했었는데 반드시 괄호하고 뭐라고 적어줘야 된다? N은 뭐 이상? 2 이상. 1일 때는 성립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적어주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 A1 값은 우리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얘는 주어진 S에 S1이라고 해서 정의를 따로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냐면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성립을 안 할 거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할 거야. 그냥 그 얘기인 거야. 근데 첫 번째부터 성립할 때도 있어.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성립 안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풀자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개념 문제가 끝이고 뒤에 넘어가서 문제 같이 몇 개 풀 건데 먼저 야 얼마 전에 했으니까 앞에 버릴까? 139쪽까지 버릴 26번까지 좀 버릴게. 어차피 연산하는 거니까 걔들 우리
숙제도 했었고 수업 때 했으니까 거기 27번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개만 좀 볼게요. 32번 문제로 가볼까? 32번 풀이 또 두 개로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자, 32번 A3이 21이고 그 다음 A8이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풀이는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여러분들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자, 우선은 항 나와 있으니까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A3이라고 부르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두 번 더한 거다. 얘가 얼마다? 21이다. 괜찮을까? 그 다음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 A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한 거다? 6번 더한 거다. 얘가 얼마다? 6이다. 괜찮을까?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A랑 B 구한다 생각하는 거지. 7이지. 아, 내가 찾기 전에 대답을 했어야지. 안 할래? 자, 그럼 빼보자. 두 개 빼면 5D가 얼마? 마이너스 15다.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괜찮을까? 그러면 D 마이너스 3 넣으면 A 값도 나오겠죠. A는 얼마? 27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AN 적는 거예요. AN이라고 부르는 N은 첫째 항 27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얘 분배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0이다. AN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떤 거? 0보다 작은 거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부등식 푸는 거야. n은 뭐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따라서 n이 얼마일 때? 11일 때 음수가 되겠지. 아, 항의 값 물어봤으니까 a11까지 구해야겠네. a11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연습 계속 해주면 돼요. 어떤 문제들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풀면 답 나올 거예요. 계산이 길어져도 답 나올 거니까 풀면 되고. 두 번째는 첫째 항을 절대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생각을 첫째 항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째 항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항으로만 풀겠다라고 보면 돼. 문제에 주어진 거 뭐야? A3이고 A8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A8이라는 애를 정의할 건데 우리 그전에는 A1에다가 7D 더한 거라고 했잖아. 근데 주어진 항으로 가자고. 얘는 A3에다가 몇 D 더한 거야? 공차를 몇 번 더할까? 3에서 8 되려면 몇 번 더해야 돼? 5번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 뜻인 거라고. 5D다. 요렇게 보는 거야. 첫째 항을 찾지 않고 주어진 항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두 개 뺀 게 5D다. 요렇게 되겠지. 즉 6 빼기 21이 얼마다? 5D다.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어때? 이해될까? 될까?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첫째 항을 찾지 않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음수가 되는 건데 봐봐. 그러면 A8에다가 과연 D를 몇 번 더하게 되면 D를 K번 더하게 됐을 때 음수가 되는 건지 생각하는 거야. 괜찮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럼 봐봐. 6에다가 마이너스 3K 한 개 음수가 되려면 K는 몇 이상? 2초가 즉 3보다는 커야겠지. 맞아. 그러면 몇 번째 항이 될 거냐면 8번째 A8로부터 얼마? 공차를 3번 더한 얘가 아마 이제 음수가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A8은 6 빼기 9니까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풀기 시작하려면 수열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무작정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데 시험 때 되면 이렇게 푸는 게 엄청 빨라질 거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혹시 수능을 좀 최저나 이런 걸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학 공부를 모의고사 해야 된다면 이렇게 푸는 걸 많이 해야 돼. 3점짜리들은 이렇게 해도 풀려. 근데 어려운 건 4점짜리일 거잖아. 4점짜리 애들은 좀 첫째 항을 안 찾는 것처럼 풀어야지 풀이가 짧아지고 그래야지 답 내기가 편하지. 자, 그 다음 37번 문제로 가봅시다. 37. 자, 세수 2분의 A랑 A 플러스 2랑
2a 빼기 1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세계수 등차 수열 이루는 거니까 사실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얘 기억 안 날 수 있거든. 기억 안 나면 그냥 a 뭐 a 빼기 d, a 플러스 d 해가지고 그냥 뭐 연립해서 억지로 풀다 보면 답 나와. 괜찮으니까. 수열은 결국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거여서 어떻게든 풀면 답이 나올 건데 효율적으로 푸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등차 중앙으로 푸는 게 낫겠지. 2배 a 플러스 2.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2a 빼기 1. 이렇게 하면 답 나오겠지. 계산은 하지 않을게. 그냥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됐다. 그 다음 좀 중요한 거 가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41번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봐. 이런 문제 얘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렇게 풀면 못 푼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잘 봐봐. 이렇게 수열 4개 되어 있네. 맞지?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A1 더하기 3D, A1 더하기 4D, A1 더하기 5D, A1 더하기 6D. 그럼 뭐 4A1 더하기 뭐 몇 D는 48이고 그 다음 A1 더하기 3D, 그 다음 A1 더하기 6D.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108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얘를 A1은 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근데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조금만 고민을 해보자. 첫째 항을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이 수열은 결국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인 거지. 맞아? 근데 등차 수열이 여러 개 더한 형태가 있다면 수열의 합 생각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이 뭐였어? 얘가 이렇게 공식이 나온 이유가 뭐였어? 얘랑 이거 더한 거랑 뭐랑 똑같은 거야? A2랑 그 앞에 있는 A(n-1) 더한 게 계속 같아지는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잘 봐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결국 내게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게 똑같지 않을까? 이거 생각할 수 있겠어?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잖아? 이해될까?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뜻 아니야? A4랑 A7 더한 게 얼마라는 거야? 얼마? 24라는 거 아니야? 맞아? 결론 내리면 이 뜻인 거야. 어때? 괜찮겠어? 연장했어?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두 개 더했을 때 24고 곱했을 때 108 되는 거 찾으시오. 이러면 우리 찾을 수 있지 않아? 이건 숫자 찍어서 맞추는 인수분해랑 똑같은 거잖아.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더한 게 24고 곱한 게 108인 거 찾아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떠올려봐. 뭐 있지? 느리다 좀. 느리다고 빨리 언제 대답해줄 거야? 빨리 더해서 24 곱해서 108 되는 거. 너네 이렇게 인수분해 나오면 뭐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할 거니? 빨리 더해서 24 되고 곱해서 108 되는 거면 18이랑 6이겠지. 이렇게 그냥 푸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A4는 얼마? 얘 6이라고 해보자. 상관없어. 반대가 돼도 상관없거든. 얘가 18이라고 해볼게. 괜찮을까? 그러면 잘 봐봐. 4에서 7 되려면 공차 몇 번 더하는 거야? 공차 몇 번 더해야 돼? 4에서 7 되려면 3번. 그래 3번 더한 3D가 얼마다? 12다. 이 뜻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D가 얼마? 4니까 A5는 10이고 A6은 14다. 그렇지? 이해될까? 얘가 잘해지면 잘해질수록 풀이가 점점점 줄어들 거야. 그걸 즐겨야 돼. 그걸 목표로 갖고 해야 돼. 수요일 A지. 걔랑
다음 수열의 합으로 가봅시다. 46번으로 가볼까요? 46번. 얘도 어려운 문제. 46번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이 그런 거야. 첫째 항 집착하면 못 풀게 만들었다라는 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자 봅시다. 등차 수열 AN이 A2 더하기 A4가 얼마냐면 22. 그 다음 A12 더하기 A14. 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있어. 잘 봐봐. 요거 제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도 엄청 강조를 많이 할 건데 등차 수열인데 두 개 합인데 두 개가 차이가 한 칸 떨어진 게 아니고 두 칸, 네 칸, 뭐 여섯 칸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엄청 중요한 힌트를 준 거야. 그게 아마 답 내는 거랑 너무나 관련이 있을 거야. 우선 얘 보자마자 첫 번째 떠오르는 거 뭐야? 얘랑 얘 보자마자 얘 보고 바로 낼 수 있는 거. 뭐 있어? 뭘까? 응? 그거야. 안 떠올라도 돼. 떠오르면 너무나 다 푸는 거야. 얘 보자마자 아 A3은 얼마다? 11이다. 등쳐주면 바로 떠올리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렇게도 풀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2랑 4잖아. 근데 2, 4 말고 만약에 A2랑 A6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A 몇 알려준 거야? A4 알려준 거 아니니까 그거에 딱 가운데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2랑 4니까 그거의 중앙인 3 알려준 거고 2랑 6이네 얘 두 개 중앙인 4값 A4값 알려준 거라고. 괜찮아? 무조건 차이가 2 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A 몇이? 13이 얼마다? 마이너스 9다. 이 뜻인 거 어때? 괜찮을까? 괜찮을까?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 맞는데 생각 계속 하려고 해야 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아 이렇게 푸는 게 맞구나 알려주는 거야. 잘 봐봐. 뭐부터? 제3항부터 P로 쓰면 A3부터 쭉 몇 가지? A13까지의 합 구하래. 그래서 A3 알려주고 A13 알려주는 거라는 뜻이야. 어떻게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러면 가보자. 등차수열에 합할 건데 걔를 공식처럼 풀어야 돼.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얘는 2분의 자 봐봐.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제가 뭐라고 했어? 항의 개수라고 했지. 3부터 13까지야. 몇 개지? 몇 개? 11개지. 개수 못 쓰면 손가락 써라. 손가락 발가락 다 써가지고 알겠지? 괜찮을까? 얘 실수하지 말고 곱하기 뭐? 앞에 있는 거 시작하는 거 A3 11 마지막 끝나는 거 마이너스 9 답 얼마? 11 어떻게 괜찮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 처음 보면 고민이 많이 될 거고 계산이 길어질 건데 조금만 고민해보면 잘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50번으로 가볼게요. 자, 50번 하기 전에 개념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등차 수열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등차 수열 AN이라고 부르는 애는 아까 A1 플러스 n-1d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뭐 얘기해보자면 A1은 결정된 값이지 내가 뭐 결정하는 값인 건 아니잖아. 이미 정해진 값 상수고 D도 마찬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상수 값이겠지. 그러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라는 거야. 뭐 이거 그냥 숫자라는 거. 몇 n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AN이라고 부르는 얘는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일 거야. 괜찮을까? 무조건 1차식이라고 표현된 게 그러면 결국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1차식으로 표현되면 등차 수열이고 거기다 하나 추가로 알면 뭐냐면 1차항의 개수,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d겠지. 공차 d가 될 거라는 거야. 어때?
어때? 여기까지 괜찮을까?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또 생긴다.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AN이 있어. 그 다음 등차 수열 BN이 있어. 얘 두 개를 더하면 무슨 수열이 되게? 등차 수열 AN과 등차 수열 BN이 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무슨 수열이 되게? 수열이 바뀔까 안 바뀔까? 똑같이 등차 수열이 돼. 왠 줄 알아? 몇 차? 1차. 몇 차? 1차. 더하면 몇 차야? 그대로 1차식일 거 아니야? 그래서 더해도 등차 수열이 돼. 마찬가지 아닐까? 더하거나 빼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n이 사라졌어. 그러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끼리는 더하거나 빼도 똑같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요 얘기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된 게 이제 50번 문제인 거거든. 50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50번 문제 읽어보면 두 등차 수열에 AN, BN의 뭐 첫장과 공차 각각 다 알려줬어요. 그건 이따 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형태 보면 A1부터 A10까지의 합에다가 더하기 B1부터 B10까지의 합 물어봤는데 뭐 이 문제는 사실 각각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정리하자고. 요거는 필기 해주세요. 이 문제 다음 거 뭐 어차피 풀면 되니까.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바꾸자. A1 더하기 B1 더하기 A2 더하기 B2 이렇게 바꿔서 적어보자. A10 더하기 B10 이렇게 가자. 괜찮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한 이 항을 새로운 수열로 우리는 정의할 거라는 거야. 괜찮을까? 얘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C1이라고 할 거야. 알파벳 하나 더 써. 괜찮을까? 그 다음 얘는 뭐겠어? C2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 얘는 C10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러면 CN이라고 부르는 수열이 새롭게 생기는 건데 CN은 무슨 수열이 된다라는 걸까? CN은 무슨 수열이 될까? C는 등차 수열이 되겠지. AN 더하기 BN일 거고 마찬가지로 해도 등차 수열이 되겠지.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러면 공차랑 첫째 항 구해서 봐야겠지. 맞아? 그러면 공차 첫째 항부터 구해볼까? 첫째 항 C2는 뭐 더하기 뭐? A1 더하기 B1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얼마? 3 더하기 5 해서 8 될 거야. 되지? 그 다음 얘 공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공차 얼마인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차 얼마일까? 3일 거 이해될까?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고 B에는 4였으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3. 왜 더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지. 등차 수열은 1차식이고 1차의 개수가 공차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A에는 마이너스 n 플러스 뭐 이렇게 있을 거고 B에는 4n 플러스 얼마 될 거니까 더하면 3n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래서 공차 3. 맞아? 그러면 다 구했어. C에는 첫째 항 8이고 공차가 3이니까 뭐 CN 정리해보면 8 플러스 n-1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자, 혹시 잠깐만 여기서도 하나 알려줄게. 혹시 계산 빨라지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CN 구할 때 이렇게 구하지 말고 아까 등차 수열은 1차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3n이라고 바로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1 넣었을 때 8 되도록 뒤에 숫자 맞춰주면 돼. 이게 좀 더 빠를 거야.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보다 아 공차 3이네? 그러면 3n 플러스 얼마? 라고 해버리면 더 빠를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C에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2분의 항 10개 첫째 항 8이었죠? 마지막 10번째 항이니까 10 넣으면 35 그래서 5 곱하기 44 하면 213 아 215 이렇게 되겠지.
그 안에서 노는 건데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 잘하시고. 그다음 53번으로 갈게요. 저렇게 표현되는 이 53번처럼 표현되는 게 많은데 얘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등차수의 AN의 첫째 항부터 제 7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40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을게. S7이라고 그냥 써줄게.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40. 괜찮을까? 자, 근데 중요해. 자, 제 8항부터 제 14항까지의 합인 건데 얘는 첫째 항이 아니잖아. 8항부터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야.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저렇게 시작점이 1항이 아니면 1항인 것처럼 바꿔줘야 돼. 즉 S14에다가 빼기 S 얼마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S 몇 빼야 될까? 8항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S 7 빼줘야겠지. 1항부터 14항에서 1항부터 7항을 빼줘야지 8항부터 시작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얘가 7이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S14가 얼마? 마이너스 133이 이렇게 되겠지. 어때 될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 풀던 대로 풀면 될 거거든. 뭐 S7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리해주면 얘는 2분의 7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A7 일곱 번째 항 얘가 마이너스 140이다. 정리해주면 A1 더하기 A7은 7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0이고 2 곱해줘서 마이너스 40. 그 다음 S14는 2분의 14에다가 A1 더하기 A1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33이다. 그러면 얘 약분해서 7이고 양변에 7로 나눠주면 A1 더하기 A14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얘랑 얘 연립해서 푸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얘를 A1 더하기 6D, A1 더하기 13D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자, 근데 저는 그냥 바로 빼버릴게. 그러면 A1 사라지고 A14에서 A7을 뺄 거잖아. 그러면 뭐가 남을까? 공차 몇 번 남을까? 7번 남는 거 이해될까? 7에서 14니까 괜찮아? 그래서 7D의 값이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얼마? 21. 그래서 D는 3 이렇게 나오지. 괜찮아? 알잖아? 그래서 첫째 항 구해도 되고 저 첫째 항 안 구하고 풀게요.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21항까지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21 곱하기 첫째 항 A1 플러스 A22인 건데 얘 구할 때도 이렇게 가는 거야. 첫째 항을 구하지 않고 주어진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A1 더하기 A14가 마이너스 19래. 그러면 여기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얘가 될지 생각하는 거야. 공차 몇 번 더하면 돼? 7번 더하면 되겠지. 즉 21 더하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2분의 21에다가 얘 마이너스 19였으니까 마이너스 19에다가 21 더한 거. 그래서 답은 21. 이렇게까지. 우선 여기까지 할 거거든. 자, 문제 앞에 거 저기 안 해도 되지? 27부터 해도 되지. 혹시 27번부터 시작했는데 못 풀겠으면 앞에 풀고 해도 돼요. 27번부터 풉시다. 27부터 65번까지긴 한데 65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27부터 65.